총액인건비하고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총액인건비는 뭐예요? 중앙정부에 적용되는 거고 기준인건비는 뭐예요?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인데 핵심은 똑같아요. 통제하고 자유를 주고 성과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액인건비는 뭐만 통제한다? 중앙예산기관과 정부 조직관리기관이 있죠. 그럼 중앙예산기관이 뭐예요? 인건비 예산 총액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인건비 예산 총액을 정하는 거고 행안부가 뭐한다? 총정원을 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행정안전부가 총정원을 정하는 거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건비 총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왜 헷갈리냐면 왜 정원을 인사혁신처가 아니고 행안부가 할까요? 정원은 조직관리기관이 정해요. 조직을 관리하는 기관이 그 조직의 정원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정원을 결정하는 거 아니야. 조직관리기관이 정원을 결정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정부 조직관리기관이어야 돼. 행안부가 조직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죠. 환경부의 총정원은 200명이다. 누가 결정한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환경부의 인건비 총액은 얼마다? 500억이다. 누가 정한다? 이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는 이것만 통제하는 거예요. 환경부에 대해서. 오케이. 총정원은 누가? 행안부 장관이. 왜? 조직관리기관이니까. 인건비 총액은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제하는 겁니다. 그거 나머지는 자율이에요. 뭐 자율이란 말은 무엇을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이거예요. 인력 운영비, 기구 설치에 자유를 준 거예요. 뭐 인력 운영은 뭐예요? 직급에 대해서 오케이. 과장을 4급으로 할 것인가 3급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자유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기구 설치도 자유를 줬는데 내가 물어봅시다. 총액인건비에서 기구 설치의 자율은 어디까지야? 국까지야? 과단위까지야? 과야. 과까지. 국은 자율이 아니야. 과까지 설치할 때 자유를 줘요. 안 배웠다 그러려고 그러죠. 심화 때 배워요. 기본소 보조단에 있어요. 기구 설치 자유는 뭐예요? 과. 오케이. 국은 자율이 아니야. 국을 하나 더 만들 수는 없어요. 자율적으로. 과 단위까지를 자유를 준 겁니다. 오케이. 기구 설치에 자유를 준 겁니다. 기구 설치 자율은 과야. 과까지를 자유를 준 거죠. 오케이. 봐봐. 이거잖아. 기구 설치 자유인데 기구는 과 단위까지지 국이 아니야. 국은 자율적으로 못 만들어. 과 단위까지. 그 다음에 인력 운영. 이 인력 운영이 뭐예요? 직급이라니까. 인력 운영이 직급. 과장을 3급으로 할 것인가 4급으로 할 것인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럼 자유를 줬으면 뭐예요? 성과로 책임을 묻는 거죠. 오케이. 자유를 줬으면 성과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기구 설치는 국 단위는 아니야. 과 단위까지가 설치 자율입니다. 그다음 기준인건비는 지방정부예요. 그럼 지방정부예요. 기준인건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행안부 장관이 제시하는 기준인건비 안에서 자율성을 갖는 거예요. 왜 지방정부인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고 지방정부는 행안부 장관이 인건비 총액을 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인건비 총액을 정합니다. 총정원 안 정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는 이 자율에 뭐하다? 얘도 있고 뭐도 있어요. 정원에 대한 자율성이 하나 더 들어갈 뿐이에요. 지방정부는. 오케이? 지방정부는 자율에 정원에 대한 자율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만 통제받으니까. 여기서 잘 봐봐. 여기서 논점이 있어요. 봐봐. 행안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니까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요. 아직까지는 뭐한다? 이게 안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알아요? 지방자치론이라는 과목 아시죠?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지방행정 파트는. 그 다음에 이제 7급으로 갔다 9급으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동시적인데 거기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준인건비를 행안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옳은 질문이요? 틀린 질문이요? 틀린 질문이에요. 지자체장이 기준인건비를 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꼭 어떻게 해서 틀린 질문 된다? 지자체장은 기준인건비를 정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정해진 답이야. 기준인건비에서. 기준인건비는 지자체장이 정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정하는 거. 죄송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딱 정해진 답이야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시험에도 나오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기준인건비는. 누가 정한다? 행안부 장관이 기준인건비를 정하지. 지자체 장이 정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 아니거든요. 오케이? 됐죠? 인력 운영에 대할선을 갖고 성과로 책임을 집니다.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기준인건비. 3번에 있죠. 전에는 인건비를 벗어나더라도 3%까지 추가 자유를 줬거든요. 이 3% 추가 자율 범위가 폐지됐습니다. 오케이? 폐지 아니? 없어 그런 거. 폐지됐어. 법조문 자체가 통으로 드러나서 없어졌어요. 추가 자율 범위 3%가. 그래서 폐지됐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핵심 다시 하나. 기준인건비는 누가 정한다?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항상 그게 답이거든요. 뭐가 다? 틀린 거 골라라. 지자체 장이 정해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거 틀린 거야. 기준인건비 자체를 행안부 장관이 정합니다. 오케이. 임금피크제 봅시다. 임금피크제 봅시다. 왜 나왔다? 왜 나왔다? 성과급 보수체계다. 무조건 틀린 거야. 뭐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나온 겁니다. 오케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나온 겁니다. 오케이. 봅시다. 고령화 시대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60이잖아요. 그럼 65세로 연장하려고 그래요. 그럼 몇 년 전부터? 5년을 연장 5년 전부터 깎아가는 거거든요. 2년을 연장하려면 2년 전부터 깎아가야 되죠. 이게 바로 좀 그림이 좀 그러기는 그래. 근데 이렇게 요거 이제 뭐예요? 임금 피크제거든요. 그러면 임금 피크제는 뭐예요? 이렇게 가지 않고 맞잖아요.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만큼이 뭔다?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는 거예요. 맞죠? 기준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만큼이 재정 부담이 경감되는 거야. 왜 조직의 신진대사가 촉진될까?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임금 피크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둘 중 하나예요. 그만두든가 이렇게 가든가. 나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갔다 60세 정년하려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보수가 깎이면서도 근무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뭐 민간에 가도 많이 벌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뭐 그만둘 거 아니에요. 많이 그만두면 많이 뽑죠. 그게 바로 신진대사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거죠. 한계는 뭐예요? 성과 중심의 보수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맞잖아요. 왜? 이게 고령화 시대에 나왔지 무슨 성과급이에요. 임금피크제 기출문제 다 보셨잖아요. 얘가 가장 많은 답이잖아요. 성과 중심의 보수다. 이게 가장 많은 답이잖아요. 틀린 거 골라라. 그다음 정년 연장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죠. 오케이.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공무원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입니다. 첫 번째 봅시다. 공무원연금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군인은 군인연금법에 적용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누구? 선거로 임용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오케이? 군인과 선거로 임용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장관은 당연히 국무총리 장관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 대상입니다. 국무총리 장관이 무슨 선거예요? 대통령 임명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하나 물어볼게. 대법원장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대법관은 그 두 분이 선거로 임명되나요? 아니잖아요. 다 적용 대상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사법부까지는 안 가고 이 두 분을 가지고 주로 물어보죠. 두 분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 대상입니다. 오케이. 자주 나옵니다. 연금이죠. 얘가 냅두고 우리나라는 공무원연금의 핵심은 거치보수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보수의 일부를 남겨놨다가 퇴직 후에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거치. 내가 지금 받아가야 될 보수 일부를 남겨놨다. 이게 거치예요. 거치. 매월 얼마를 남겨놔요? 왜 얼마? 내가 문제다. 답을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문제예요. 기준소득 월액의 9%를 남겨놓죠. 내 월급에 기준소득 월액의 9%를 남겨놓으면 좀 이따 할 거예요. 기준소득 월액의 9%를 남겨놓으면 뭔다? 국가도 동일한 액수로 해주죠. 오케이? 매월 적립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기금제다, 비기금제다. 우리나라는 기금제입니다. 오케이. 수익 사업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한다? 기금제니까 봐봐. 준정부 조직은 기금 관련 준정부 조직과 위탁 집행이잖아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금제니까 기금관리형이에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제니까 기금관리형이에요. 우리나라 다 기금형입니다. 기여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여합니다. 공무원도 내죠. 자, 갑시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봐봐. 인상됐다 하지만 이걸 외우면 되죠. 얼마를 내야 된다? 기준소득 월액의 9%. 오케이. 들어. 9%가 중요하죠. 또 기준소득 월액이 중요한 거 아니고 9%. 오케이. 매월 받는 기준소득 월액의 9%입니다. 보수 총액이 아니라 그러면 정부도 일단 우리나라는 기여제니까 5대5대 기여제니까 정부도 뭐 한다? 9%를 내주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러면 덜 받죠. 1.9를 받았는데 적립금액의 1.7%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79야. 79. 더 내고 덜 받아요. 7% 내던 걸 9% 내고 1.9% 받던 걸 1.7% 받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97. 오케이. 그다음 소득 재분배 요소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냥 이거 있다는 정도만 봅시다. 몇 퍼센트? 그러니까 1.7% 줄어드는데 주로 누가 줄었다? 평균 이상으로 받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급으로 아니면 상급 이상 이쪽 좀 많이 받는 사람들이 줄인 거지 밑에는 거의 줄인 거 없다는 거죠. 그런 뜻이고 요건 외워야죠. 다시 한번 법이 개정되면 이 경과 규정을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야. 마지막만 내. 오케이. 마지막만 내. 언제부터? 65세부터. 그런다고 해서 지금 65세부터 받는 게 아니라 지금 60세부터 받잖아요. 이 경과 규정 시험에 안 내. 마지막 단계만 내.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유족연금이 70% 60%로 오케이. 이게 뭔지 알죠? 유족연금 70에서 60. 간단히. 배우자 일방이 지금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3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럼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뭔다? 이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뭐예요? 뭘로 먹고 살 거예요? 그 배우자인 법적 배우자에게 몇 퍼센트? 60%. 옛날에는 70%였는데 60%. 그러니까 옛날에는 3,020일 매월 100만 300만 미쳤어. 3,020일 매월 210만 원까지 승계가 됐는데 지금은 368, 180만 원만 승계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70%, 60%. 그다음 이게 동결이 이제 끝났죠. 언제 끝나요? 2020년까지 끝나요. 내년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됐는데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더 줬단 말이에요. 그게 2020년까지는 동결됐는데 21년부터 풀리잖아요. 그럼 또 이 세금으로 부담이 되게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니까 또다시 이제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논의. 그 논의가 언제 뭐하고 맞물려 있어요? 65세부터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 논의가 뭐예요? 노인 인구를 65세로 해서 70세로 연장해야 된다는 게 사회적 막 논의가 되고 있죠. 이거나 해봅시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건 동결되는데 이제 20년까지 동결, 내년까지가 동결이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더 주게 되게 있거든요. 내입두고 요건 꼭 외워야 돼. 뭐 10년 이상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전에는 20년 이상 근무할 때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연금. 퇴직금은 1년 이상만 근무하면 항상 받아요. 근데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되느냐 기준이 10년 이상 근무예요. 10년 이상 근무하면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10년 미만 근무자는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돼요. 오케이. 그게 이제 10년 이상 재직이란 뜻입니다. 재직기간이 상한이 33년에서 36년 역시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36년간 기여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33년간만 내는 게 아니라 36년간 기여금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뭐 이런 거 놔두고 한번 보는 정도로 봅시다. 방금 애우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저 한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